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오늘 리뷰할 차량은요 330E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리뷰를 해볼 예정인데요. 기름도 가득 차 있죠. 471km 갈 수 있다고 하고요, 전기 모드로 42k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어떤 미친 리뷰를 할 거냐면, 효율이 극대화된 BMW 330E 전기름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매우 연비 운전을 하면 과연 부산까지 왕복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최근 들어 여러분들께 좀 고생스러운 모습을 안 보여드리고 편한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완벽하게 한번 오늘은 고생을 좀 해봐야겠다. BMW 330E를 갖다가 충전과 기름 만땅으로 과연 한방에 부산을 왕복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물론 기름통이 크고 배터리 용량이 큰 X5 452나 7시리즈 7452 같은 차량들보다는 배터리 용량이 좀 적기는 하지만, 지금 이 330E도 가장 최신에 나온 전기름차란 말이에요. PHEV 차량인데 이 친구로 갖다가 부산을 한번 왕복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오전 11시 반인데요. 바로 한번 지금부터 부산을 찍고 다시 서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있다 계속 브리핑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으로 한번 출발을 해봅니다. 사실 제가 한 번은 부산에 왕복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차량으로 할까? 전기 차량으로는 부산까지 왕복을 할 수 있는 차량이 없어요. EQS 450 플러스 정도 되면은 잘하면 85km나 90km 정도로 가면은 왕복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아무래도 전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애매할 수 있죠. 이렇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전기름 차량으로 한번 왕복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런 미친 리뷰를 해봐야겠다. 예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아반떼 림번이라는 차가 있었어요. 수고. 그냥 가네. 그때 광고 프레이즈가 그랬었습니다. 한 번 주유로 서울 부산 왕복 오케이, 막 이런 그 당시에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경부고속도로가 잘 뚫려 있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왕복으로 한 800km 정도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서울 부산 왕복이 1000km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아반떼 림번이 한 번 충전을 해서 한 번 주유를 해서 1000km를 왕복할 수 있다는 것에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는데, 지금 이 친구가 배터리 만땅, 기름 만땅 해가지고 467km를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항상 BMW는 뻥마력, 뻥연비 이런 걸로 유명하죠. 항상 보여지는 부분보다 훨씬 더 멀리 가고 제로백도 훨씬 더 빠르고, 이렇기 때문에 BMW가 전기름 차로 서울 부산을 왕복을 하면 과연 얼마나 몇 킬로미터나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전기름차 PHEV 차량은 100%부터 0km까지 진짜 앵꼬라고 하죠. 완전히 기름통이 바닥날 때까지 몇 킬로미터나 달릴 수 있을까? 이런 극한의 리뷰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드디어 한번 서울 부산으로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항상 이런 영상을 찍지는 못합니다. 사실 너무 빡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영상 찍다가는 죽어요. 근데 오늘은 한번, 제가 오늘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 가장 최신형 G바디 330E를 가져올 수 있어서 이 차량 갖다가 한번 극한의 연비 테스트, 주행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컨디션은요, 바깥쪽이 오늘 그래도 날씨가 따뜻하진 않네요. 외기 온도가 4.5도 정도 되고요. 응조기는 때때마다 틀든지 끄든지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시속 105km 정도의 속도로 한번 쭉 항속 주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중간중간에 브리핑을 계속 드리면서 푸티지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산으로 고고! 제가 얼마 전에 볼보 영상에서 볼보 전기름 차들은 기름 연비는 나오는데 배터리로만 돌아댕긴 배터리 전비가 안 나와서 아쉽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BMW 전기름 차량들, PHEV 차량들은 이렇게 위쪽은 기름차 연비가 나오고요, 밑에는 배터리로만 돌아댕긴 전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4.2km가 나오고 순간으로는 막 12km, 99km, 7.6km 막 이렇게 나옵니다. 본격적인 전기름 차라면 이 정도의 인포메이션은 보여주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확실히 PHEV는 BMW가 진짜 진심이기는 해. 네, 지금 330E 같은 경우에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히고 있어요. 부산에 가는 경부고속도로는 진짜 안 막히는 때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힘든 정체길을 유발하고 있는데, 그래도 330E에서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전기름 차다 보니까 이렇게 막히는 구간에서 기름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멈추면은 멈춘 대로 그냥 전기를 안 쓰고 있으면 되고요. 그냥 가만히 에너지를 전혀 안 쓰고 이산화탄소 배출가스도 전혀 없고 그냥
그냥 필요하면 앞으로 가서 움직이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은 아무런 에너지를 쓰지 않는, 그래서 전비에도 굉장히 큰 향상이 있고요. 기름차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링 시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엔진이 돌아서 기름이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사실 저는 기름차를 타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인데 PHEV 차량들이 이런 게 좋습니다. 막히는 구간에서 필요할 때만 에너지를 조금씩 쓰고 차가 멈춰 있을 때는 아예 달리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특히나 이런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충전이 됐다가 에너지를 썼다가 충전이 됐다가 에너지를 썼다가가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 그래서 에너지를 잘 보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막혀도 지금 이렇게 드라이브 어시스턴트 시스템을 써가지고 에이다스로 편안하게 부산까지 가는 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10km를 오는데 당연히 기름은 1도 쓰질 않았습니다. 한 방울도 쓰지 않고 전기 배터리로만 가고 있습니다. 10km를 왔는데 갈 수 있는 가용거리가 3km밖에 닳지 않았네요. 아, 이제 안 막히고 잘 달려나가는군요. 103km에 맞춰놓고 쭉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BMW 330e 같은 경우에는 11.1kWh 정도의 배터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예전에 330e 같은 경우에 12kWh 정도의 배터리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정확하게 11.8이었나? 이번에 330e로 들어오면서 G바디, G02 바디로 들어오면서 배터리의 캐퍼시티가 좀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제가 구글링한 결과값이 그로스 배터리라든지 네트 배터리를 다 포함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거나 배터리 용량이 볼보의 18.8kWh나 X5 452처럼 막 24kWh 정도의 엄청난 큰 배터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11kWh 정도의 자그마한 배터리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기 모드만으로 돌아다니는 거는 별 문제는 없고 이렇게 잘 달려나가고 고속도로에서조차 이렇게 움직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만 먼 거리를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17km 정도를 전기차로만 돌아다니는데 i4 타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정말 전기 모드로만으로도 잘 돌아다닙니다, 이 차. 최고예요. 이 도로는 항상 제가 장거리 챌린지를 하면서 나가는 톨게이트 구간인데요. 네이버 있고 막 그런 곳이잖아요. 부산을 가는 길은 진짜 오래간만이라서, 특히나 이렇게 낮에 부산에 가는 거는 굉장히 오래간만이라서 생경합니다. 아무튼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서 쭉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배터리가 다 닳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기름이 이제 개입됐네요. 근데 개입됐는데 103km로 달리고 있으니까 엔진 개입되는 전혀 몰랐어요. 전기름 차량들 배터리가 다 빠질 때까지 한번 달려보고 싶었거든요. 여기 딱 찍히네요. 53.8km를 전기 모드로만 달렸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번 330e의 배터리 캐퍼시티만으로 시내 주행 플러스 103km 정도의 정속 주행을 쭉 해보니까 무려 53.8km를 전기 모드로만 달릴 수 있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네요. 연비가 끝내줍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도요다에서 받아왔잖아요. 도요다랑 기술 제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달려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전기만으로 이렇게 돌아다녔을 때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이라든지 노면 진동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또 이 친구가 윈터 타이어를 끼고 있어가지고 바닥에 요철 느낌이 많이 올라오는 편이에요. 좀 폭신하기는 한데 많이 올라오는 편인데, 바닥 노면 진동과 100km로 달리고 있을 때 엔진 개입이 되는 이 진동이 상쇄가 돼가지고 엔진으로 바뀐 쥐도 몰랐어요. 야, 진짜 끝내줍니다. 배터리 모드로 달렸을 때, 기름 모드로 달렸을 때 엔진이 개입되는데 이렇게 부드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게 대단하다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확실히 하이브리드 기술이 상당히 좋은데 정말 독보적인 것 같아요. 도요다의 하이브리드 기술, BMW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하이브리드 기술력은 진짜 독보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제 전기차 피카츄들 전기차로만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약이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전기차가 꼭 필요하신 분들, 특히나 이렇게 가끔 가다가 부산을 갔다가 또 바로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기름차가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기름 엔진도 쓰고 배터리도 쓰는 이런 차량들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이런 전기름 차량들이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야, 진짜 뭐 엄청나게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전기로만 53.8km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면, 저 i4 탄 줄 알았어요. 근데 i4인데 굉장히 가벼운 i4. 느낌 자체가 뭐랄까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지 않고 차량의 무게 자체가 가볍단 말이에요. 물론 배터리와 모터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 그냥 아이스 차량들, 페트롤 내연기관 차량들보다는 조금 무겁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i4 M50보다는 훨씬 가볍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날렵하게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고, 스티어링 휠의 이 가벼움, 핸들링의 가벼움도 너무 좋고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드로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거의
RPM을 1000rpm 정도로 쓰는 것 같아요. 진짜 RPM을 얼마 안 쓰네요. 103km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와 정말 거의 뭐 엔진의 회전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달립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왔다리 갔다리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배터리로만 달리는 거리가 또 조금씩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계속 이렇게 한번 부산까지 쭉 내달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오늘 재미있는 리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배터리로만 달린 전비가 킬로와트시당 무려 6.1km의 전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11kWh 정도밖에 안 되는 배터리로 53.8km로 왔지. BMW만의 뻥 연비가 또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를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아까보다 갈 수 있는 가용거리가 더 늘었어요. 지금 배터리로는 1km밖에 갈 수 없다고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아까는 447km가 갈 수 있다 그래놓고 지금 100km 가까이 왔는데 460km를 갈 수 있다고 하네. 또 늘었다. 역시 BMW는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100km를 넘어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280km 정도만 더 가면 되는데 지금 100km를 왔는데 아직도 466km를 갈 수 있다고 해요. 계속 거꾸로 가고 있어요. 연비는 리터당 38.3km. 배터리로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이런 연비가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터리도 막 같이 쓰고 있고 기름도 지금 막 복합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킬로와트 시당 막 9.8km를 갈 수 있다라고 막 나오는데 이런 거는 적당한 수준에서 그냥 알아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전기로만 56km를 왔어요. 전기로 56km를 왔고 기름으로 46km를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뒤죽박죽이 돼서 이제부터는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 모드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기름과 배터리를 적절하게 쓰면서 다니는 것으로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상당히 승차감도 좋고 에이다스 역시나 잘하고 ID8이 들어가 있는 완전히 지금 신형으로 들어가 있는 컨트롤러와 ID8 컨트롤러 기어 노브 너무 좋아요. 이 부분 앞으로 내연기관이든 전기름차든 전기차든 BMW는 아마 이 레이아웃으로 갈 것 같습니다. 1시간 59분 동안 달렸단 말이에요. 2시간 동안 달리고 140.7km를 왔는데 제가 출발할 때 472km를 갈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왜 140km를 넘게 왔는데 아직도 오히려 갈 수 있는 가용거리가 늘었냐고. 참 오히려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이거 잘하면 서울 부산 왕복 가능하겠는데? A few moments later.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가면 갈수록 계속 갈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나 488km까지 찍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199.8, 199.9, 200km를 찍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웃기는 게 지금 계속 갈 수 있는 가용거리가 늘어나고 늘어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분명히 472km를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200km를 온 상황에 496km를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거의 500km를 갈 수 있다고 지금 지키고 있어요. 심지어 뭐 조금씩 줄어들면 제가 이해라도 하겠는데 오히려 20-30km가 늘어버리니까 200km를 왔는데 20-30km가 늘어버리니까 이게 뻥연비도 이런 뻥연비가 없잖아요. 원래 제일 처음에 찍힌 대로라고 하면 472km를 갔는데 여기까지 200km를 왔으면 272km가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220km가 넘게 정확하게 226km가 넘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오히려 좀 기분은 좋아요. 되게 기분 좋은데 간만에 부산행하면서 확실히 내연기관의 연비와 전기 차량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터리가 깎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제가 기름차로 이렇게 멀리 떠난 게 되게 오래간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약간 내연기관의 연비 같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감이 없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거는 예전에 제가 X6 M50D 갔다가 인제 갔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800km 찍혔는데 200km를 가서 도착을 하니까 1000km가 찍혀있는 지금 그 상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데 한 가지 좀 신기한 부분은요, 제가 지금 하이브리드 에코프로 모드
모드로 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 X5, 4, 5 이때 배터리 컨트롤 모드라 그래가지고 배터리 버튼을 누르고 달리면은 막 제네레이터가 돌면서 배터리가 찼었거든요. 근데 330E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컨트롤 모드나 배터리 충전 모드가 없고 배터리 홀드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 중에 배터리 충전 상태가 현재 충전 상태로 유지가 되는 그 기능밖에 없고, 뭔가 제네레이터 충전기를 통해서 충전을 하는 충전 모드는 없는 부분이 저로서도 신기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해요. 왜냐면 저는 기름차 모드로 달리다가 또 전기 모드로 또 한 50km 달리다가 계속 저는 이렇게 병행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일 초반에 53.8km 구간을 전기 모드로만 달리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하이브리드가 개입을 하면서 충전 상태가 1km였다가 다시 1km를 전기를 썼다가 다시 1km 남은 상태에서 기름을 썼다가 엔진을 썼다가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배터리를 썼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배터리가 어느 정도 쭉 한 50% 정도까지 충전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그냥 배터리 썼다 기름 썼다 배터리 썼다 기름 썼다 이런 식으로 달리니까 조금 이런 부분은 아쉽기는 해요. 기름을 떼면서 배터리를 계속 충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했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아니어서 그거는 예상했던 부분과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뭐 그래도 어쨌든 지금 이미 전기 모드, 내연 모드를 계속 병행해서 써가고 있으니까 200km를 왔는데도 불구하고 500km가 찍혀있단 말이에요. 갈 수 있는 가용거리가 500km가 찍혀있으니까 더 이상 뭐 브리핑은 조금 무의미한 것 같고, 부산에 일단 도착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시 그대로 서울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시인데요 4시 19분에 부산에 도착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의 램프 구간을 에이다스로 빠져나갈 수 있을까 했는데 이 정도는 빠져나가지는 못하는군요. 확실히 BMW 에이다스가 직선 구간이나 적당한 구간에선 괜찮은데 테슬라만큼은 아직은 못하는 게 조금 아쉽죠? 아직까지도 499km를 갈 수 있다고 가용거리가 나옵니다. (300km를) 넘게 오니까 이제 기름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게 눈에 보이는군요. 310.2km를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70km 정도만 가면은 부산에 도착하는 걸로 나오네요. 현재까지 전기로만 온 거리가 61km 정도 돼요. 야금야금 전기를 쓰면서 조금씩 오고 있는데 참 신기하게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되네요. 신기하다. 와, 드디어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21,300원 나왔어. 대박. 그래도 이런 테스트를 어디 가서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주 그냥 좋은 경험한다.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전기차로 오면은 10,000원이면 오거든요. 역시나 전기차가 아니다 보니까 남의 차, 전기차가 아닌 차량으로 오는 건 정말 부산행은 돈이 많이 듭니다. 왕복 42,000원. 여러분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재미가 있거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영수증, 슈퍼챗이나 채널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공교롭게 딱 이 차량을 5,000km를 제가 뛰는군요. 부산에 입성을 하였습니다. 진짜 부산 오래간만이다. 부산 온 김에 바다도 좀 보고 그랬으면 참 좋은데 오늘 바다 보러 온 게 아니라서 볼 일이 좀 있기도 했고요. 시작은 대선으로 소주가 확 땡기네. 아무튼 조금 있다가 도착을 해가지고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km 정도 남았습니다. 시내로 들어오니까 1km밖에 안 남았는데도 배터리로 움직이네요. 왜 이렇게 충전을 안 시켜놓지? 이상하네. 달리는 동안에 충전이 되면 좋을 텐데. 도착했습니다. 와, 진짜 길었어. 자, 보여드릴게요.
398.1km를 4시간 51분 동안 왔고요. 한 번도 안 쉬고 바로 왔습니다. 한 방에. 그래서 지금 전기로만은 70.4km를 왔고요. 355km를 앞으로 더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배터리는 지금 하나도 남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 서울 부산 왕복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앞으로 355km를 더 갈 수 있으면은 거의 755km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다시 서울로 출발을 해볼 겁니다. 바로 서울로 출발을 했을 때 가다가 중간에서 멈춰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330E는 어라운드 뷰를 지원을 하지를 않네요.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네. 주차 보조 어시스트나 사진 보조 장치 같은 것들은 다 있는데 어라운드 뷰가 없는 거는 진짜 굉장히 아쉽다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98km를 왔는데 355km를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집까지 갈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마 쉽지 않겠죠? 자, 그럼 바로 다시 서울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 그대로 리셋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야, 저 멀리 부산은 확실히 이렇게 산이 많아. 제가 원래 스타벅스 같은데 절대로 안 오는 놈인데, 얼마 전에 제가 갤럭시 S23 울트라를 구입을 하면서 쿠폰을 하나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커피 하나 사 먹고 화장실 가서 정비 좀 하고, 그리고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색깔 이쁘다. 그레이 색상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저 세멘트 색깔로 제 차량을 랩핑하고 싶을 정도로. 예전에 락그레이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락그레이로 제 EV6를 저 색깔로 랩핑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야,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먹고 참 대단하죠? 뭐가 대단해. 와, 근데 진짜 부산은 서울보다 훨씬 날씨가 좋네요. 부럽다. 지금 서울은 엄청나게 공기가 안 좋아가지고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단 말이죠. 자, 다시 출발을 해봅시다. 드라이브 스루를 꼭 이렇게 해서 나가야 돼. 굉장히 공교롭게 지금 399km를 딱 왔어요. 참, 이거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참 좋겠구만. 승차감까지 잡으면서 스포츠성도 놓지 않으면서 크기도 커지면서 옛날처럼 그런 극단적인 펀카의 느낌이 살짝 없어졌다고는 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범용성적인 부분, 올라운드 플레이어의 느낌을 훨씬 더 차량의 큰 가치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3 시리즈의 이런 변화가 훨씬 더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얘는 2000cc잖아요 2000cc에다가 이제 전기 모터와 배터리를 결합시킨 전기름차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볼보 차량보다 좀 더 엔진 질감이나 미션의 체결감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나아요. 확실히 타는 느낌이 듭니다. 상당히 부드럽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뭔가 여유롭고 부드럽고 전기에서 기름으로 넘어가고 이런 변환되는 과정들이 부담스럽게 다가오지 않아서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도요타 애들이 전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하이브리드에다 자신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은 이해가 가요. 자연스러운 전환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겠지. 기술적으로 자기네들이 투자를 했고 끌어당겼으니까 BMW의 기술 제휴까지 해줄 정도니까 자신감이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이제 전기로만, 아까 제가 돌아다녔잖아요. 53.8km였나 전기로만 돌아다닐 때 그 느낌이 훨씬 더 좋은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장거리를 많이 다니셔야 되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전기름 차량들이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아직도 전기차 삐까치기 때문에 전기차로서 돌아다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끄럽고 질감도 좋고 또 냄새도 안 나고 탄소 배출량도 훨씬 없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바로바로 충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 장점 빼고는 사실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돈도 많이 들어. 어쨌든 이 차량에 대한 리뷰로 다시 이렇게 돌아온다면, 크기도 큼지막해지고 전기와 기름을 같이 쓸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이고, 승차감도 너무 좋고 여유롭고, 그리고 고급감도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얘 고급감 되게 좋지 않습니까? 썼던 i4 M50과 진짜 똑같은 레이아웃을 갖고 있고, 심지어 여기 있는 알루미늄 트림조차도 똑같은데 실내의 색상이 파멜도 아니고 베이지색으로 깔려있다 보니까 앰비언트 라이트가 하늘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와, 이것도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근데 이제 좀 이 차량에 대한 아쉬운 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서라운드 뷰, 어라운드 뷰가 적용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i4 M50보다 좀 하나 아쉬운 부분은 뒤쪽이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조금 승차감 자체가 상당히 이 차량도 승차감 자체는 좋은데
고속으로 특히 달릴 때 무거운 게 꾹 눌러서 폭신한 에어 서스펜션의 반발력으로 이 두 개가 상충되면서 나타나는 굉장히 좋은 고속 승차감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얘가 워낙 차가 i4 M50에 비해서 가볍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좋게 얘기하면은 빠른 날카로운 핸들링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조금 고속을 확 달려나갈 때 꾹 눌러서 아주 중후하게 나가는 그런 고급스러운 승차감은 조금 아쉽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거 빼고는 주행감, 승차감, 주행 질감 2000cc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렇게 빨리 빠져나가는 이런 느낌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지금도 이렇게 밀고 나가면 와, 이런 가속감이나 이런 느낌들이 상당히 좋아요. 아니 어떻게 2000cc에서 이런 느낌이 나지? 진짜 대단한데. 다시 고속도로를 통해서 서울로 이제 쫙 빠져나갈 건데, 지금 이렇게 쫙 밟고 나가잖아요. 빠른 가속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엔진 질감이나 시연 체결이 딱딱 될 때마다 빠져나가는 구간에서 쭉 밟고 나가면은 정말 와, 아주 좋습니다. 회전 질감 좋고 승차감 좋고 차량 크기 딱 적당하고 타고 나갈 때도 좋고, 전기 차량으로서 한 50km 넘게 타고 돌아다닐 수 있고, 이렇게 멀리 부산까지 왔을 때도 기름차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몇 가지 면모 아주 좋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자, 부산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면서 다시 표를 받아야죠. 배터리 홀드 모드라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배터리 컨트롤 모드가 사라진 줄 알았거든요. 이걸 누르면 현재 충전 상태로 유지됩니다 라고 해서 기존에 있었던 충전 상태만 유지하는 줄 알았는데, 뭐야, 충전이 되고 있잖아요. 배터리 홀드를 누르니까. 그럼 더 멀리 갈 수 있는 건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제네레이터 상에서 더 많이 돌리니까 기름을 더 먹게 되려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배터리 컨트롤 모드를 해놓으니까 원래 1km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던 놈이 배터리가 계속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3km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서 지금 4km가 됐죠. 그래서 배터리 홀드 모드로 해놓고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비가 이제 리터당 20km까지 떨어졌는데, 배터리 홀드 모드로 하면 계속 떨어질런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근데 대신에 배터리로 보상을 해줄 수 있으니까 배터리 홀드 모드로 해놓고 계속 이렇게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면 집까지 갈 수 있지도 않을까? 아니면 오히려 배터리를 충전시킨다고 기름을 더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더 못 가게 될런지도 잘 모르겠어서, 일단은 뭐 이것저것 다 테스트를 해봐야죠. 전 몰랐는데 배터리 홀드 모드가 배터리 컨트롤 모드였네. 그냥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잖아요. 이런 거를 좀 이름을 좀 통일을 시키지 말이야. 이름을 좀 배터리 홀드 모드가 아니라 그냥 차징 모드라고 하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어이씨, 5km가 올라갔잖아. 배터리 홀드 모드로 해도 9km 이상으로는 충전이 되질 않네요. BMW 관계자분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이번에 배터리 컨트롤 모드가 사라지면서 그냥 어느 정도의 배터리를 묶어두고 있는, 용량을 어느 정도 머금고 있을 수 있는 홀드 모드만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배터리 컨트롤 모드, 한마디로 얘기해서 차징 모드가 사라진 거죠. 충전이 안 되네요. 9km 정도만 충전이 되고, 제가 봤을 때는 9km라고 했을 때 25% 정도만 충전이 되는 것 같아요. 25% 정도까지만 충전을 시키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충전이 되지 않네요. 이런 부분은 좀 아쉽네요. 저는 막 초반에 충전이 되길래 와, 뭐야, 이름만 바뀌었네 이랬는데 25%까지밖에 충전이 안 됩니다. 뉘엿뉘엿 해가 집니다. 이렇게 인테리어는 많이 바뀌어서 정말 좋을 정도로 이렇게 바뀌었지만, 기존에 있었던 레이저 라이트가 빠지면서 그냥 LED 어댑티브 헤드라이트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유, 도저히 너무 배가 고파서 안 되겠습니다. 장거리 챌린지 롯데샌드는 빠지면 안 됩니다. 갈 수 있는 가용거리가 이제 112km 밖에 남지 않았군요. 이 미끄러지는 느낌 너무 좋아요. 지금부터는 다시 달려서 서울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70km가 되니까 연료 레벨이 낮다고 나오는군요. 제가 봤을 때는 50km 정도의 연료 레벨이 됐을 때는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슬슬 주유소 들어갈 준비를 해야겠네요. 자, 조금이라도 가격이 싼 속리산 휴게소에 들어가서 주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충전기와 주유, 굉장히 오래간만에 주유소에 들어가서 주유를 하는 건데요. BMW 330e에 모든 배터리, 모든 휘발유를 쏟아부어서 몇 킬로미터를 갈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속리산 휴게소가 엄청 크군요.
100% 충전했고 100% 주유였을 때 과연 몇 킬로미터를 갈 수 있을런지. 자, 보시면은 624.1km, 전기로는 97.1km를 달렸고요. 그래서 총 지금 갈 수 있는 가용거리가 57km인데 더하면은 681.1km를 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시간 32분 동안 논스톱으로 서울, 부산을 왕복을 하려고 했지만 왕복은 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네요. 아무래도 3시리즈 330E의 기름통 자체가 좀 작아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최종적인 연비는 리터당 10.3k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확실하죠. 자, 1리터를 넣으면 19.3km로 가니까 10리터를 넣으면 200km를 갈 수 있으니까 10리터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제를 해야죠. 생각보다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330E였고 서울 부산 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약간 기대를 해봤는데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죠. 다음번에는 또 다른 PHEV 차량으로 한번 이렇게 미친 듯하게 장거리 챌린지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름 넣고 볼일 보고 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 원하시는 유종을 선택하여 주시면 1513원. 하시려면 현금 버튼을, 원하시는 주유 금액이나 주유량을 지정하십시오. 기름을 가득 넣으시려면 가득 영수증 출력을 선택해 주세요. 삼성페이를 리더 왼쪽 노즐을 휘발유입니다. 차량의 연료 팁을 열고 왼쪽 노즐을 들어 주유 중입니다. 차량의 연료 팁을 열고 주유 중입니다. 주유가 완료되었습니다. 야, 13리터 들어가는데 순식간이군요. 200km를 갈 수 있으니까 확실히 전기차랑 비교가 되지는 않는군요. 대단하긴 하네.